현대 사회에서 영양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제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광고와 다양한 제품의 홍수 속에서 영양제가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제는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일까요? 라는 질문을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던졌을 때 그들의 답변은 다소 다양했습니다. 영양학 전문가인 김 박사는 영양제의 필요성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김 박사는 특정 영양소가 결핍된 사람들에게는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비타민이지만 실내 생활이 많은 현대인에게는 결핍이 흔히 관찰됩니다. 이런 경우 비타민 D 보충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식주의자나 특정 음식 그룹을 제한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비타민 B12나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사인 이준호는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영양제의 과다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이 의사는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하며 필요 이상의 영양소는 체내에서 축적되어 신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편 건강심리학자인 박지수는 영양제가 가져다주는 심리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사람들이 영양제를 섭취할 때 자신이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양제는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요구에 맞는 섭취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광고의 영향을 받아 무조건적으로 많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건강을 위한 최선의 결정은 자신의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먼저 고려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면역력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현대인의 생활 방식 때문에 우리는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부터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조류는 다량의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 체계를 서포트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영양가가 높고 칼로리가 낮은 해조류는 특히 겨울철, 감기와 같은 면역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해조류는 장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면역력 증진과 직결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세포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딸기와 같은 베리류는 면역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비타민C, 비타민 A, 그리고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자유, 라디칼로 인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면역 시스템을 건전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베리류는 또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며 이는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다뤄볼 식품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라 불릴 만큼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은 마늘 특유의 향을 내며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기적으로 마늘을 섭취하면 감기 및 기타 감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거트에 존재하는 유산균 및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소화기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요거트에 함유된 비타민 D는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버섯 역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섯, 특히 시타케, 포르치니 및 마이타케 버섯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류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 활동을 자극하여 몸이 감염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끝으로 견과류에도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 같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그리고 해바라기 씨는 좋은 지방산과 비타민을 제공하여 면역 강화에 기여합니다.
이와 같은 면역력 강화 식품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여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일상에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사는 지은은 매년 겨울이 되면 감기에 시달리곤 했다. 그녀는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온갖 비타민과 건강 보조제를 찾아 헤맸지만 매번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살던 마을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왔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건강 관련 비법을 배워온 한의사였다. 어느 날 지은은 우연히 그를 만나 그의 건강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의사는 지은에게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10가지 습관을 소개해 주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었다. 그는 매일 밤 최소 7에서 9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 세포를 재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식단이었다. 그는 지은에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고단백 음식,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음식들은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또한 가공식품과 당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그는 매일 적어도 30분의 중간 강도의 운동을 통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염증 수치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운동은 면역 세포의 순환과 활성화를 촉진시켰다. 네 번째로는 수분 섭취였다. 그는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라고 했다. 수분은 해독 기능을 돕고 면역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원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였다. 그는 명상이나 요가 같은 스트레스 완화 기법을 통해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스트레스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여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였다. 흡연은 면역을 억제하는 반면 과도한 음주는 간 건강을 해치며 면역력 저하를 유발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그는 이를 멀리하라고 조언했다. 일곱 번째로는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위생 습관이었다. 외출 후나 식사 전후, 즉 필요할 때 손을 씻는 것은 감염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여덟 번째 조언은 예방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그는 계절 독감과 같은 예방 접종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홉 번째로는 규칙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정서적 건강을 지켜주고 결과적으로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마지막 열 번째 습관은 충분한 햇빛 노출이었다. 그는 비타민 D는 면역 체계를 지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햇빛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루 15-20분의 햇빛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습관들을 들은 지은은 모험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심했고 어느새 매일을 작은 혁신들로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은은 겨울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고 감기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전통적이면서도 과학의 뿌리를 둔 습관들이 우리의 삶과 면역 체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이훈 한의사의 지혜 덕분에 지은은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적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일을 하고 야근을 하고 끝없는 회의와 통화 속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다. 그 결과 하나의 공통된 문제가 발생했으니 바로 수면 부족이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철수였다. 철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 12시간을 일해야만 했는데 덕분에 언제나 피곤한 상태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밤마다 뒤척이던 자신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을 뒤지던 철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의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주위 사람들은 그의 밝아진 얼굴을 보고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이야기 속 주인공은 대학생 미영이었다. 미영은 학업과 아르바이트 사이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매번 밤을 새우곤 했는데 이런 패턴은 그녀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집중력도 떨어졌다. 그러던 중 미영은 학교 세미나에서 수면 위생에 관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강사는 마음의 평정은 물론 수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그녀는 방을 어두운 커튼으로 꾸미고 이불을 포근한 소재로 바꿨다. 잠들기 전 5분간 명상을 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도 들였다. 이런 변화를 통해 미영은 더 깊이 잠들 수 있었고 덕분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사원 현곤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는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회사는 점점 바빠졌고 그는 자신만의 시간적 여유도 없어졌다. 회사를 나서면 그는 맥주 한 캔에 의존하며 잠들기를 기대했다. 현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상담사는 그에게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알려주었다. 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법,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같은 방법들이 그의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을 주었다. 현곤은 매일 저녁 걷기 운동을 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흘려보냈고 라벤더 향이 가득한 침실에서 편히 잠들 수 있었다. 이렇듯 철수, 미영, 현곤은 각자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수면, 리듬을 찾았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배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대 사회 속 수면의 중요성과 그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숱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수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듯이 말이다.